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정부가 어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내놨죠.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거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주빌리 은행 설립을 이끄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못 갚은 사람은 전원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그 신청자에게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예.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주는 예.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뭐 이런 금융 공공기관들이 그 보유한 그 장기 소액 채권 중에서 소멸이 완성된 채권만 이전에 사실은 일괄적으로 탕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주빌리은행을 소액 대출을 하는 회사라고 그렇지 않고요. 예. 그 단체는 소액 대출이 아니라 장기 연체 채권을 저희가 사서 탕감해 왔던 운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것을 민간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대상자 159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보면 뭐 도덕적 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네.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환 능력 심사는 어쨌든 소득하고 그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 옆에 집안의 어떤 생활 여력들을 살피는 거죠. 뭐 다산도 좀 볼 테고요. 자산, 소득 이런 것들. 네. 그런 걸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장기 연체를 했다는 것이 1000만 원을 하나도 못 갚은 게 아니고요. 예. 기한 내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연체 상태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 거고요. 오히려 장기 연체자들의 경우는 기한 내 갚지 못한 그 과도한 페널티 때문에 1000만 원 빚을 3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4000만 원 갚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자꾸 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의 그 상환 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이 탕감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신용 등급 같은 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건 아니고. 뭐 신용 등급은 새로운 신규의 어떤 신용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탕감 대상이 됐는데 다시 새로운 대출을 주는 것은 사실은 좀 그분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의 어떤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만 그 추심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동안 추심 때문에 경제 활동도 못 하거나 아니면 주소 불일치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려고 하셨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빚 갚은 사람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대목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과 불성실하게 빚을 안 갚은 사람의 이 구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분들과 상환 불능자에 대한 게 구분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이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이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채무 상환이 제때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연체이자로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은요. 이미 사실은 굉장히 많은 권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채무자에 대해서 소득조사, 자산조사 이미 다 할 수 있고요. 예.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다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그런 채권 행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환 불능자들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예. 이게 뭐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니고 예. 오히려 지금 상환이 가능한 정상 채무자들이라 하더라도 예.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인간적인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렇게 채무 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 불능자다. 불성실이 아니고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면 어떻게든 뭐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냥 계속 뭐 안 갚고 버티다 보면 탕감해 주겠지. 이런 인식이 확산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책을 피면서 이렇게 뭐 1년 정도 뭐 혹은 몇 개월 정도 소액을 대출을 받아서 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갚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하. 이거는 5년, 10년 사실은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면서 추심을 당했던 그 예. 고통이 있던 그 분들입니다. 예. 이런 정책이 반복된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채무자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채권 행사를 얼마든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우려는 채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채권에 과도한 권리를 주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왜 개인 회생제도, 뭐 채무 재조정제도 이런 게 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혜택에서도 빠져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제도가 이제 대표적인 채무 재조정 제도고 신보기를 통한 워크아웃 제도가 있긴 한데. 예. 개인회생 제도도 탈락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예. 사실상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다시 생활이 재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고요. 예. 신보기의 워크아웃도 저희가 좀 상당히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 탕감 대상이 되신 분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채권들이 이미 금융회사들이 다 상각처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회계장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살아서 대부업체 등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차례 재매각돼서 채권자들이 바뀌어가면서 추심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 이 채권액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0만 원을 못 갚아서 이 유치장에 감치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 정말 20만 원이 돈이 없어서 안 갚았냐 이렇게 탓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몇백만 원을 갚았습니다. 다만 제때 못 갚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갖 그렇죠. 피해를 이미 보신 분들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